자, 오늘은 공기업, 사기업 정체를 밝히라 특집입니다. 공기업의 민영화 관련해서는 진짜 계속 얘기가 나오던 거였죠. 그 은행들, 한일은행, 제일은행, 서울신탁은행, 좋은은행. 아, 추억의 은행이네, 추억의 은행. 그렇지, 좋은은행. 자, 다음 대표적인 어떤 민영화 사례로 KT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통신인데요. 한국통신을 그러니까 아니 우리한테 한국통신이 더 익숙한데. 인천중공업, 대한항공.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때 그 한진 상사였죠. 한진 상사였는데 거기가 대한항공을 딱 먹었고, 그 대한항공 이렇게 먹힐 때는 여객기도 한 대 없었다고 그럽니다. 반수가 있네 지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국직업방송 청년백수 탈출 프로젝트 철수와 존슨의 취업학 개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준생 여러분들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경쟁자 전업취준생 철수입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취업계의 대통령 존슨입니다. 차렷 경례. 근데 요즘 이 어떤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직장 상사를 욕하는 글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또 그에 대한 반격인지 어떤 신입사원들이나 어떤 나이 어린 사원들에 대한 어떤 욕을 하는 어떤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요새 진짜 서로 욕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세대 차이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이 회사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땐 너무 신입사원들이 착해서 그래. 착하다 보니까 그게 더 고가워 보이니까 욕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연 그럴까 싶어서 저희가 신입사원들 마음가짐은 이렇게 해라! 라는 자료를 또 준비해왔습니다. 첫 번째, 회사에서 굳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 없다. 이게 철수 씨가 얘기한 그건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계속 해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인정에 끌리지 말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가 돈을 안 주면은 이렇게 막 돈이 없다고 막 사장이 막 이렇게 막 바짓가랑이 자꾸 막 매달리면 사장이 나한테 이렇게 바짓가랑이까지 붙잡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냥 뭐 넘어가 주지. 이러는 게 인정에 끌리는 거지. 어허. 그런데 끌리지 말고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라는 게 우리 작가님의 지침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은 이기적이어야 한다. 다 비슷한 말 아니에요 이거? 뭐 그런 거 같아요. 그 비싼 그리고 말들에. 네 번째, 일한 것은 티내야 한다. 네, 이거는 진짜 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간 다녀본 저 같은 경우는 뭐 총 합치면 한 5년 정도의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일한 거는 진짜 말하지 않으면 몰라. 말하지 않아. 근데 사실 읽어보니까 이러니까 신입사원들이 욕먹는 것 같아. 뭔가 아니 이런 것도 사실 너무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치고 빠지는 게 필요하잖아요. 너무 이런 거에 현혹돼서 진짜 이런 걸로 코스프레를 하면은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다 어디까지나 케바케 사바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르게 대응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철수 씨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이런 관련 자기가 뭐 이렇게 했더니 회사 생활에서 손해봤다 뭐 그런 경우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손해라기보다는 여기 써있는 이제 이기적인 사람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 이기적이라는 게 어떤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칼퇴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돈 벌 수 있는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다면 그렇죠. 정말 칼퇴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윗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이제 야근을 하는데 얘는 왜 칼퇴를 하나?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건 이 이기적이라는 말은 적어도 회사의 규정을 지키는 한에서 이기적일 필요가 있는 거지 굳이 어떤 그런 걸 어긋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각나는 게 그 술 먹는 거 한번 받아주기 시작하면 진짜 끝난더라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애주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스스로의 주량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신입사원 딱 맨날 들어가면은 다 물어보잖아. 존슨 씨 술 몇 병 마셔? 저 잘 마십니다. 직업방송 회식 생각 안 나세요? 거의 남봉꾼처럼 놀았잖아요. 감금당했잖아 그때, 그쵸? 결박당하고 어디 가서 술 잘 마신다 말하지 마세요. 큰일 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지셔닝을 딱 잘해야 되는 게 술 한 번 이렇게 딱 먹다가 처음 막 술자리 이렇게 이 친구 잘 마시네? 그런 소리 한번 듣기 시작하면 진짜 무조건 막 끌려다닙니다. 술자리 있을 때마다 과장이 부르고 차장이 부르고 옆집 부장이 부르고 막 계속 다니다 보면 진짜 이게 일주일에 시간이 없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꼭 술자리나 어떤 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첫 단추가 중요한 게 예를 들어 칼퇴를 처음 입사하고 나서
칼퇴를 해버릇하면 계속 하게 되는데 그렇죠. 처음 야근을 해버릇하면 계속 하게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로 사람들이랑 얘기를 안 하다 버릇하면 계속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야. 그것도 뭔가 관성이 있는지. 지금 다 철수 씨 얘기네요? 제 얘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얘기겠죠. 이 진짜 지구상에서 일하고 있는 신입사원 중에 한 명의 얘기겠죠. 지금 입을 뗀 게 오늘 처음 입을 뗀 거라는 소리가 있던데? 그래서 지금 약간 입이 마비가 돼 있는 것 같아. 아무튼 오늘 방송을 하면서 점차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세대 갈등을 겪을 일이라도 있겠냐마는 이렇게 혹시라도 회사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만에 하나 들어가게 되면은 뭐 이런 세대 갈등 이런 거 다 염두에 두시고 그쵸. 다 이렇게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불상사죠, 불상사. 취업 상식 때문에 학원 등록하러 가지 마시고 하루에 취업 스터디만 3개씩 하지 마시고 보기만 해도 상식이 자라는 시간 잡키스 철수 존슨. 자, 존슨 씨 최근에 이 직업방송 저희 사이트에 이거 좀 없애달라고 성화를 하는 어떤 리플러가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정말 이 철수의 승리를 음해하고자 하는 어떤 세력이 한 명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의 무패 행진은 오늘도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회사에서 말 안 하니까 계속 입고 꼬이네요, 그렇죠? 아니 잘하고 있어요.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것 치곤 잘하네. 그럼 크게 한번 작가님 한번 불러볼까요? 네. 작가님.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유동성 확대를 통해 디스플레이션에서 벗어나겠다는 일본 총리의 경기부양책입니다. 존슨! 존슨 씨가 빨랐죠? 아베노믹스. 정답.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소비 전력이 작고 전원이 꺼지더라도 저장된 정보가 존슨! 살아... 두꺼비지. 철수! SSD.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답이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세요. 아닙니다. 문제 계속할게요. 저장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은 채 유지되는 특성을 지닌 기억장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처음 다시 읽어주실 수 있나요? 소비 전력이 작고 전원이 꺼지더라도 저장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은 채 유지되는 특성을 지닌 기억장치입니다. 존슨. USB? 존슨. 네, 이동식 저장 장치. 아닙니다. 이거 SSD 아니에요? 뭐예요, 감독님? 존슨. SSD가 뭐예요? 그 메모리의 한 종류잖아. 존슨. 플래시 메모리. 정답! 아 진짜? 복동이 나아지는 것 같아. 다음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시작이 좋은데 철수 씨 봐주고 계신 거 아니죠? 계속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옷 좀 벗어도 되나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왜 이러지? 지나치게 남성에 대한 집착과 의존도가 존슨. 남현. 높은 여성을 말하는 철수! 네. 이보충? 뭐지? 이거 뭐지? 지나치게 남성에 대한 집착과 의존도가 높은 여성이나 그런 증상을 말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존슨. 엄지공주. 땡. 이런 비슷한 거죠? 네, 맞습니다. 철수! 나비 부인. 공주 라인이에요. 공주야? 철수! 백설공주 컴플렉스. 땡. 여기까지 나왔으면 철수! 맞추실 텐데. 신데렐라 컴플렉스. 정답. 이거 난이도가 거의 최상이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냥 무전취식한 거야, 존선 씨는. 다음 문제. 문제. 소득 수준이 높아진 중산층 소비자들이 비교적 값이 저렴하면서도 감성적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고급품을 소비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영어로 대중과 명품을 뜻하는 철수! 메스티지. 정답. 동점이 금방 되네요. 우와. 다시 배 아파. 지금 네. 주세요. 지금 주세요. 아직 지금 주세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용모가 개인 간의 우열과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잣대로 부각되고 있다는 의미의 말이에요. 존슨. 외모지상주의? 야, 그게 문제겠냐?
이거 그럼 직업 방송이야 뽀뽀뽀지. 인종, 성, 종교, 이념 등에 이은 새로운 차별 기제로 외모를 지목해 사용한 용어입니다. 철수. 외모 지상주의? 그게 문제라면 이게 뽀뽀뽀지. 넘어갈게요. 아 힌트. 아 맞아요. 존슨 루키즘. 아 이거 맞죠? 네, 맞네요. 결정적인 힌트로 존슨 씨가 제일 아니 전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힌트인데. 왜? 동시에 드렸잖아요. 아니 네. 왜? 말이 안 되는 힌트라고요. 네. 여섯 번째 문제. 지금 3대 2네요. 그쵸? 여섯 번째 문제.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직 내 인력, 계층, 작업, 직무, 부서 등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기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존슨 구조조정. 존슨 네. 미니멀리제이션. 아니 뭐지? 나 알았는데 이거. 힌트. 말고. 존슨! 다운 사이징. 정답. 왜 거치 구조했는데? 아 내가 철수 씨가 먼저 했어. 빨랐어요. 아니 그럼 너는 이걸 순차적으로 하지 한 번에 하면 안 돼. 이거 반칙이야. 아니야 이걸 어떻게 동시에 하니? 너 뭐 이렇게 했어. 이거 말이 안 되지. 그거 정확하게 봐주세요. 판정단 여러분. 정말로.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기사 컨텐츠로 사용자들을 모아서 막대한 광고 수익을 챙기는 다국적 인터넷 기업에 대해 세금 형태로 콘텐츠 저작권. 철수. 네. 벌써? 정답. 아 언제나 긴가민가 할 때 말하는 게 정답이야. 난 한 번도 확신을 가지고 말했을 때 맞춘 적을 못 봤어. 다음 문제 주세요. 구조조정. 사족이 기시네요. 자,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타이어 제조업체인 미쉐린이 발간하는 세계 철수. 존슨. 미슐랭 가이드. 왜 자꾸 내가 빨랐어. 네, 빠르긴 했는데 제가 지목하게 해주세요. 그죠? 내가 빨랐죠 근데. 네, 철수 씨가 빨랐어요. 아니야 네. 이거 미슐랭 가이드 이거 아닙니다. 이거 그 표기법상으로 미슐랭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미쉐린 가이드라고 해야 돼. 이거 아니야? 문제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자 다음 문제 주세요. 네. 지금 5대 3이네요. 그만하세요. 두 문제 남았습니다. 존슨 씨 기회 있어요. 자, 아홉 번째 문제. 의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의학적으로 명백히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시술을 추천하는 의사를 뜻하는 용어예요. 요즘 방송에 많이 존슨 나와서 돌팔이. 의사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서 특정 시술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허위 과장 간접 광고를 일삼는 것을 지칭합니다. 존슨 닥터 테이너. 땡. 존슨 쇼닥터. 정답. 내가 이기고 있어 그래도. 네, 한 문제 남았습니다. 정보의 독점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는 사회 체계를 일컫는 단어인데요. 존슨 빅브라더. 정답. 오늘은 G20 갈까요? G20? 스페어 문제 하나 어떡하죠? 주세요. 하나 주세요. 요즘 왜 이렇게 박빙이시죠? 네. 이걸로 승패가 가려지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문제 내겠습니다. 부유층의 투자 소비 증가가 저소득층 존슨 누가 빨랐어요? 철수 씨가 빨랐대요. 낙수 효과. 정답. 이 낙수 효과 이거 다 신기루라고 판명 난 건데 이거 없는 거예요. 그게 신기루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야. 맞아요. 존슨 씨. 존슨 씨 이거 아셨어요? 아 그럼요. 네. 이게 영어로는 트리클 다운이야. 맞아? 자, 아무튼 오늘도 정말 즐거운 상식 시간이었는데요. 아무튼 저에게 문제를 배달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저 작가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상식과 문제로 여러분들의 어떤 뇌를 담뿍 채우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빰빰 빠바바밤. 취업을 글로 배우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을 주목해 주세요. 네, 실전에 필요한 정보부터 다양한 경험담까지 날 것 그대로 덜어드리는 시간 취업의 생기술. 아우, 뭐 상식 끝나고 이 시간을 맞아서 그런지 굉장히 기분이 또 가뿐하고 가볍네요, 그렇죠? 자, 오늘은 공기업, 사기업 정체를 밝히라 특집입니다. 그래서 뭐 그 공기업의 민영화 관련해서는 진짜
계속 얘기가 나오던 거였죠. 뭐 그쵸. 지난 정권도 마찬가지고 이번 정권에서 특히 많이 얘기가 나왔던 건데 공기업의 민영화란 무엇입니까? 철수 씨. 자, 공기업의 민영화란 저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네. 자, 사전에는 공기업이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고기 어떤 드시고. 그 손실을 감수하고 어떤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죠, 어떤 그렇죠. 뭐 사업적인 이유나 아니면 어떤 그 너무 손실이 큰 공기업 같은 경우에 그걸 좀 민영화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서 민영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어떤 그 민간적으로 이양을 하는 거죠. 그 기능을. 그렇죠, 그렇죠, 그걸 바로 공기업의 민영화라고 합니다. 오, 잘하네. 상식이 풍부한 친구야. 어쨌든 이게 시장 경제 체제가 경쟁을 또 돋구고 어쨌든 소비자들에게 더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공공 영역에는 엄연히 존재한다 이런 걸 주장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답은 없지만 최근에는 좀 민영화를 좀 더 촉진하는 그런 추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공기업이라고 하면 어쨌든 뭐 진짜 손실을 감수하면서 뭐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그렇죠. 그 벤담의 공리주의 아니겠습니까? 벤담 이름이 뭡니까? 장클로드 벤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 공기업이 민영화에 대한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그 역사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1968년부터 78년까지의 구간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그 독점적 공기업의 경영 부실과 비율을 타파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공기업이 되면은 일단 특징적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막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부패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국기계, 해운공사, 조선공사 등을 1968년에 민영화하였고 그리고 1973년까지 인천중공업, 대한항공, 광업재련, 워커힐 호텔 등을 민영화했습니다. 너무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지 말고 하세요. 안 봤어요. 그래서 인천중공업 같은 경우는 보니까 현대제철에 아. 합병됐더라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때 그 한진 상사였죠. 한진 상사였는데 거기가 대한항공을 딱 먹었고 그 대한항공 이렇게 먹힐 때는 여객기도 한 대 없었다고 그럽니다. 이거 제가 조사해 온 거예요. 안 보고 얘기하고 있지? 그래요. 그때는 뭐 이렇게 헬리콥터 막 프로펠러 달린 거 그런 거 8대 막 제트기 한 대 뭐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잘 키워낸 거고. 이때만 해도 어쨌든 그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해외 여행을 금지시키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없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때 무슨 73년인가 4년인가 그때 대한항공 그 여객기가 하와이에 딱 처음 도착했는데 그게 태평양을 건넌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기라고 합니다. 만주사 있네 지금. 내가 이거 하느라고 상식 공부를 못했네. 자, 광업재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사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를 보시면 1981년부터 84년까지입니다. 저희가 태어나기 직전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태어나기 직전이지만 작가님은 이미 태어나신. 그래서 그 정부의 금융산업 효율화를 위한 민영화가 이렇게 추진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그 은행들, 한일은행, 제일은행, 서울신탁은행, 조흥은행. 추억의 은행이네. 추억의 은행. 그렇지, 조흥은행 여러분들 발음 한번 해보세요. 조흥은행. 조흥은행. 여기 같은 경우 또 처음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신한은행이죠. 그렇죠. 그리고 한일은행은 뭐가 됐습니까? 우리은행. 그래요? 제일은행은 스탠다드 셔터드. SC제일은행. 서울신탁은행은 국민은행? 그래요? 몰라, 그냥 얘기한 거예요. 이거 무슨 상식 퀴즈입니까? 자, 그래서 뭐 근데 SC 제일은행이라고 하면 안 돼.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제일이라는 명칭이 없어졌어. 그래요? SC 은행이야 그냥. 어. 스탠다드 셔터드. 그럼 제일은 완전 사라진 거네요? 없어졌죠. 은행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 조은행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제일 긴 은행이었잖아요, 그렇죠? 구한 말에 그렇죠. 조선 말에 이제 고종 1파가 이걸 만들었는데 결국에 이제 신한은행이 합쳐지면서 역사의 뒤안길을 사라진 은행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 기억 때문에 아직까지 막 이렇게 그 일제 시대의 그런 잔재들이 남아 있는 그 신입사원 연수회 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정독. 이 조흥은행 본사가 그 광교에 있잖아, 광교. 지금 검은 건물, 신한캐피탈이랑 카드 같이 있는 그게 그렇죠. 신한은행 광교 영업부라고 하는데 거기가 원래 조흥은행 본사였고 조흥은행은 원래 본거지가 거기였대. 충청도 은행입니다. 그래서 거기 막 엄청나게 큰 조흥은행 관련 건물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신한은행으로 다 바뀌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87년부터 97년까지입니다. 이때는 저희가 태어난 시기에는 없네요. 어쨌든 그 87년에 민영화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5개 정부 투자 기관과 5개 정부 출자 기관을 비롯해서 모두 30개 기관을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민영화 일정을 마련을 했죠.
제외할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2002년까지가 또 민영화의 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건 어쨌든 그 이제 금융 위기, 어쨌든 IMF 외환 어떤 그렇죠, 사태를 그렇죠. 맞으면서 그거를 좀 회수하기 위한,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이런 민영화가 진행됐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중공업과 한국중공업, 이게 두산중공업이 됐죠. 아 진짜로? 근데 이게 민영화나 어떤 국영화라는 게, 공영화라는 게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같아. 이게 정말 어려운 시기가 오면 어떤 나라에서 큰 기업이 어떤 그렇죠, 국영 그렇죠. 기업들이 어떤 사 기업들을 사들이고, 왜냐면 어떤 보호해야 되니까, 또 잘 어쨌든 경제가 안정화되면 다시 또 그러니까, 독립을 시키고, 이런 과정이 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 이 국영 공기업이랑 뭐 이렇게 민영화 이런 게 너무 일장일단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진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 시기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포스코, 포항제철이 포스코로 이렇게 민영화가 된 거죠.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저희 무무가 다니는 그 포스코, 아직도 그 친구 잘 다니고 있나요? 그렇겠죠. 포스코가 원래 그 친구가 포스코 상사, 포스코 모식갱이었는데, 포스코 건설인가? 아무튼 원래 분당인가 그쪽에 있다가 인천으로 이제 송도 쪽으로 옮겼더라고요, 회사를. 맞아. 그때 송도 쪽으로 되게 많이 갔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진짜 송도에 송도 진짜 엄청 멀잖아. 땅값 엄청 올랐다 그러더라고. 송도 그냥 락 페스티벌 하는 데 아닙니까? 강원이가 사는 데죠. 좋은 데인가 보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포스코에 대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그렇죠. 포스코의 설립 목적 같은 경우는 어떤 철강, 저희가 이제 그 중공업 기반으로 경제 개발을 했잖아요. 그 어떤 천병에 있었던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창립 당시에 박태준 이제 회장과 전 회장과 이제 박정희 씨 어떤 밀월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포스코를 키운 그 장본인이 두 분이시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 개발에 큰 기여를 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아니 이 시기에 막 이렇게 민영화가 된 게 거의 좀 강압적으로 민영화가 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게 이 박정희 대통령이 한진 상사 그때 당시 그 조 회장님이셨겠죠? 그분한테 이렇게 이거 대한민국 여객 이거 관련해서 이거 하늘을 책임지는 그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한번 맡아주지 않겠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데 누가 거절을 할 수 있겠어?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민영화가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아니 그 조정래 씨의 한강이라는 소설 보면 조정래 씨가 약간 이쪽보다는 이쪽에 어울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약간 독재 시절이나 그때 얘기를 다루면서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함에도 불구하고 이 포스코와 박태준 회장에 대해서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극찬을 하더라고. 아무튼 그거는 공영기업이고 국정으로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박태준 씨가 정말 이 열심히 어쨌든 자신만의 경영철을 가지고 정말 같이 숙식하면서 키우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좀 담더라고요.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가 진짜 민영화의 대표적인 잘된 사례로 꼽히고 있으니까. 그리고 포스코는 또 특이한 게 포항제철이 이렇게 민영화될 당시에 이게 부실한 그것도 아니었고 되게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또 민영화가 돼가지고 아무래도 뭐 IMF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작용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 이제 잘 컸으니까 국가 어떤 울타리 안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정말 나가서 세계 기업들이랑 경쟁할 수 있으면 풀어주는 거죠. 그렇죠. 이 친구 정치하면 잘하겠네. 자, 다음 대표적인 어떤 민영화 사례로 KT가 있는데요. 존슨 씨가 KT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철수 씨가 해보시죠. 존슨 씨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할게요. 그래서 한국통신인데요. 한국통신을 그러니까 아니 우리한테 한국통신이 더 익숙한데. 계속 이렇게 손이 차요. 한국통신 이거 그래서 이름을 KT로 바꾼 거죠. 코리아텔레콤 해가지고 그냥 KT 한 거 아니야. 아주 심플한 장명이고. 야, 그럼 예전에 데이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게. 데이콤 002. 우리만 해도 거의 IBM급의 그런 존재였는데. 분명히 그것도 어딘가 흡수했을 거예요. 통신회사니까. SK로 갔나? 데이콤 국제전화 002가 5% 저렴한 요금으로 빠르고 깨끗하게 60개국을 연결합니다. Hello, London? 97년 그 IMF 아무래도 여기도 IMF랑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IMF 금융 사태를 맞아서 그 재원 마련 차원에서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급하게 매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민영화되면서 뭐 한국 KT 요새 뭐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명맥은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운영을 잘 못하고 있죠. 원래 KT가 약간 그룹사로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우량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뭐 KT 빼고는 뭐 잘 나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원래 어쨌든 그것도 뭐 2등, 3등 싸움이 치열하잖아요.
어쨌든 이동통신 사업자 상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국통신 때 어떤 그만한 어떤 위상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 때만 해도 이제 001이었잖아. 국제전화 001에. 그렇죠. 또 그때 당시에는 그 시외 전화가 있었어. 또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울이 아닌 그 시골 지방이라고 하죠. 그렇죠. 지역 번호 다 눌러야 되고 그렇죠. 053, 051 이런 거 막 누르고 지금은 아무도 모를 거야. 맞습니다. 뭐 핸드폰으로만 하면 되는데 뭐. 어쨌든 그런 사업들을 전방위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기간 산업이다 보니까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 이게 국영기업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야. 근데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KT가 그 한국통신이 이제 국영기업으로 살 어떤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일반 사업자들도 나온 상황에서 굳이 KT를 국가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풀어주고 어쨌든 그게 IMF라는 특정 상황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언젠가 KT는 민영화가 됐어야 할 기업이고 진작에 됐어야 하는 기업이죠. 아니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왜 저한테 시켰어요? 저 읽는 거 잘 못하잖아. 자, 다음 뭐가 있죠? 한국인삼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논란의 기업이죠. 한국인삼공사라는 이름을 아직도 쓰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명백하게 민영화된 민간 기업입니다.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우리은행.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때 너무 그러니까 실제 그 은행을 뜻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우리은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반 명사가 될 수가 있잖아. 그만큼 은행이라는 데에 있어서 약간 공공성을 강하게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맞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런 명칭이 다 된다면은 그냥 우리가 은행 하나 차려가지고 한국금융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딱 차리면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아니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떤 무도장 같은 데도 한국관 같은 데가 있잖아. 한국에서 하는 거야? 아니잖아. 근데 심지어 여기서는 백악관도 있어. 아무튼 모든 게 있는 거죠.